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시험은 잘 치셨고요. 모의고사 시험은 잘 치셨어요?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났습니까? 그게 자기 실력이에요. 무슨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와. 자기 실력들이니까 일단 점수에 크게 연연히 하지 마세요. 예, 점수는 잘 나올 수도 있고,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 시험지를, 공부를 하셔야 돼.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 시험지를, 해설지를 보고 공부하고 물어볼 건 없던가요, 혹시? 공부를 해야 물어보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좀, 이상한 거 있으면은, 그죠?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한 네다섯 문제는 있어요.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런 문제들을 실수 안 하고 이렇게 맞추시면은, 한 10점 정도 올라갑니다. 자기 지금 현재 그 형적에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법령의 마지막 시간인데, 법령 마지막이죠. 99페이지 할 차례죠? 네, 99페이지. 그러니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이. 거의 복습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요 부분을 잘 해줘야 여러분들이 좀 법령 파트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령 파트에서. 자, 그래서 혹시 조금 이렇게 행정처분하고 벌칙을 좀 보고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안 보셨고. 자, 그러면 99페이지 한번 볼게요. 99페이지. 감독상의 명령인데 여기 칠판에 보시면은, 자, 감독상 명령 나와 있죠. 예, 감독상 명령은 이 단어 자체를 좀 기억하셔야 돼. 일단은 감독상 명령이라는 단어가 시험 지문에 나옵니다. 감독상의 명령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동산, 그 다음에 이 공유중개사 법이랑 관련 있는 가장 높은 행정기관이 어딥니까? 적어놨네, 여기. 국장이라고요. 국장이 가장 높죠. 국토교통부가 이제 가장 높다 이 말이지. 국장이 있고, 국장 밑에 누가 있어요? 여기 시도지사가 있네, 그죠? 시도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밑에 누가 있어요? 등록관청이 있겠네. 시군구 등록관청이 있죠? 자, 그리고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도 있다 이 말이지. 네. 이러한 행정기관들이 감독을 하겠다 이 말이지. 감독관청이라 부릅니다. 되겠죠? 감독관청. 그래서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이제 명령을 하냐 하니까 세 가지 보통 이유가 있어요. 자, 보니까 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싶다. 투기 등에 관한 거래 동향을 파악할 목적으로 명령을 하겠지. 그리고 위반 행위의 확인이라든지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 명령 내립니다. 그럼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누구한테 명령 내리겠습니까? 감독의 대상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누구냐 하니까 기업이네. 기업한테 명령 내리겠죠, 당연히. 그 다음 무등록한테 내립니다. 거정사한테도 감독을 내리겠지. 국장이. 협회한테도 국장이 감독상 명령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감독의 대상자라 부르죠. 자, 그래가지고 감독상의 명령을 내리는데, 감독상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라는 얘기예요. 업무사항 보고. 두 번째가 자료 제출, 그 다음 필요한 명령. 세 번째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해서 서류, 장부 같은 거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 세 가지가 감독상의 명령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 감독상 명령 위반 이런 말 나올 때가 있고, 구체적으로 요걸 물어볼 때 있어요. 업무사항에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야, 보고 안 했다. 그러면 이게 감독상 명령 위반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한 것이 위반한 것인가 하기 전에 요 공무원은 자기가 공무원임을 증명해야 되죠. 그걸 뭐라 불러?
증표라고 해요. 증표. 증표, 이 증표. 증표가 공무원증일 거 아니에요. 공무원증. 공무원증하고 조사검사 증명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그거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한 것이 위반한 것인가?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하려 했죠? 그런데 보고를 안 한 것이 위반한 것이잖아요. 보고는 하긴 했는데 어떤 보고? 거짓 보고를 한 게 위반한 거지. 그죠?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위반한 거죠? 했는데 어떤 자료? 거짓 자료 제출이 위반한 거예요.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게 위반한 거냐 하니까 거부했다.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 거부했다. 거부했단 말이 무슨 말이야? 거부했다는 게 어떻게 한 거죠? 뭐 문을 안 열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문을 안 열어줬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거부는 문을 안 열어준 거야. 그 다음에 방해했다는 얘기는 막 조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 노래 불렀다, 떠들었다 이거지. 그 다음에 기피는 이리 오세요 했는데 저리 가는 거예요. 저리 가기. 그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합니다. 거부, 방해, 기피.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어떻게 불러? 거방기 이래 부르잖아요. 그 단어가 좀 궁금 안 했었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던데 거방기가 뭐예요 도대체? 이러면서 물어보더라고. 초반에 물어봐. 그 암기사항 정리 나눠줬을 때 안 물어보더라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왜? 상태가 어떨지 막 밝혀질까 막 좀 그래요? 상태가 뭐 어때면 어때? 뭐 상태가 다 그 상태지. 괜찮아요. 저만 고이 간직하고 있을게요. 그 상태를. 그래가지고 내가 하다 보면 이제 상태가 좀 나아짐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상태가. 그래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아시겠죠? 네. 뭘 이렇게 크게 바라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상태 다 알아요. 네. 자, 해서 감독사 명령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 자, 거기 제재를 한번 보고 올게요. 제재가 한 장 넘겨보시면, 제재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감독사의 명령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업무정지 3월. 이거를 이제 업무정지 3월의 안기법대로 안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오늘. 그리고, 거기 거정사하고 협회가 감독사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되겠습니까? 네, 나중에 안기법대로 안기하시면 돼요. 이거나. 자, 그리고 그 옆에 조사검사 증명서라는 서식이 있죠. 됐고, 그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행정처분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 자, 행정처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다 했는데, 이제 행정처분은 크게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처분은 뭐를 얘기한다?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네. 대화가 안 돼요, 안 돼요.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어제 뭐 했죠? 했네, 보니까. 자, 행정처분은 뭐와 뭐를 의미한다? 취소 아니면 정지,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그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행정처분은 뭐와 뭐를 의미해요? 예, 그렇죠. 그게 딱 처음에 딱 바로 나와줘야 돼. 그런 대답이 취소 아니면 정지라고. 그러니까 어떤 행정처분을 받느냐 했을 때 어떤 취소, 어떤 정지 이런 말이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처분의 대상자가 나와 있어요. 개업이다, 소속이다, 거정사. 여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 여기 없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여기 없는 사람을 얘기해 보라고. 여기 법인이 들어있네, 여기. 부칙도 여기 들어있잖아. 여기에, 보조원이 없네. 그 유명한 보조원이 없다고. 보조원하고 협회가 없죠. 보조원하고 협회는 일단은 행정처분 안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법령을 위반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에 따른 행정상의 책임으로서 받는 것이 행정처분입니다.
그럼 이러한 행정처분은 취소 정지는 누가 하는가 하니까 그 자격을 부여한 각 행정기관에서 한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 말하는 자격은 우리 말하는 자격증을 의미한 게 아니고 권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 그 자격을 부여한 각 행정기관에서 한다 이 말이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만이 취소 정지할 수 있어요. 등록증 누구한테 받았어? 등록관청한테 받았으니까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못합니다. 거정사의 지정서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국장한테 받았죠? 국장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지. 일단 그거 첫 번째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행정처분 개관입니다. 자, 이 표를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표, 책 안 보고 대답하시면 돼. 책 안 보고, 이거 딱 제가 비워놨어요. 비워놨다고. 이거를 비워서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리고 표를 한꺼번에 만든 것도 아니고 지금 표를 다 분리했잖아, 지금. 보통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눈알이 빠지는 작업이에요. 에? 왜?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공부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 안 그러면 다 적어서 와지. 민법처럼 다 적어서 오지. 다 적어보지,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적고 막 그냥 하지. 민법처럼. 그렇게는 못해요.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 성격으로는 만들지 못해요. 그런 성격으로는 못 만들, 그래가지고는 못해요. 이왕 만들 거면 이렇게 만들, 아시겠죠? 자, 여기에 행정처분입니다. 이것도 따로 돼 있잖아. 보세요. 행정처분. 행정처분에 몇 가지가 있어요? 5칸이 있잖아요. 지금 5칸이. 여기를 보고 대답하세요. 책을 보지 마세요. 책을 확 찢어버려요. 책을 보지 마세요. 책을 보면은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들. 보고 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생각을 안 해요. 사람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보고 하는 거는 그래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보고 하는 거는 그냥 바로 그냥 보고 넘어가요, 그냥.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이게 행정처분에 5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가 뭘까 하니까 자격 취소부터 갑니다. 자격 취소, 그 다음 뭐가 있었어? 자격 정지가 있겠지.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 얘기하기 전에 안 누를 거예요. 업무 정지. 그 다음 지정 취소예요. 되겠죠? 5가지. 이 5가지를 순서대로 외웁니다. 그래야 편해요.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등록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될 거는 각 행정처분의 대상자예요. 대상자. 누굴 대상으로 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자격 취소의 대상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다 대상자예요. 그럼 여기다 뭐라 적으면 되겠어? 공인중개사예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공인중개사잖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다 자격 취소의 대상자라니까. 자, 자격증이 있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니야. 자격증 있는 기업. 그죠? 자격증 없는 기업도 있어요. 자격증 있는 기업은 자격 취소 대상자예요. 그렇죠? 공인중개사인 기업.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자격 취소의 대상자죠. 맞죠? 자격증 있으니까. 자, 자격증이 있는데 집에 놀고 있는 사람. 집에 놀고 있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자격 취소의 대상자입니까? 아니요, 또. 한 2번 물어보면 또 아니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다 대상자예요. 아시겠죠? 확신을 가지셔야 돼. 자, 집에 놀고 있다. 집에 놀고 있는데 자격증이 있어. 대상자예요. 자격증이 있는데 중개 관련 업무는 안 하고 그냥 다른 일을 한다. 그래도 대상자입니까?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격 취소의 대상자입니까? 네. 대상자예요. 왜? 저는 누구니까? 저는 공인중개사예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사람이라. 대상자라고. 기억하세요? 자, 2번째는 자격 정지의 대상은 누군데?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소속입니다. 자격 정지는 소속만 받습니다. 아시겠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받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받습니까? 안 받아요. 무조건 틀렸어요. 집에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받습니까? 안 받죠? 저는 자격정지 받습니까? 안 받지. 왜 안 받아요? 또 뭘 개업을 안 해서 그게 아니고 소속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수업 못 마치네. 이런 식으로 하면 공부는 잘 돼요. 그죠? 공부는 잘 되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저는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정지는 안 받아요. 자격정지는 소속만 받으니까. 되겠죠? 이 두 개가 좀 중요한 거예요. 두 개. 요거, 이 자격정지 소속이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등록 취소는 누가 받아요? 개업만 받겠지. 업무 정지도 개업만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누가 받아? 거정사가 받겠지. 그림부 사업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권자도 중요한 거예요. 처분권자. 누가 처분하는가?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는 자격증을 준 사람이 처분합니다. 누굽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이렇게 항상 얘기해야 돼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 지정 취소는 했잖아. 복장. 되겠죠? 처분의 성격을 한번 볼게요. 처분의 성격은 취소를 처분을 해야 되냐, 할 수 있냐. 해야 되냐,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격 취소는 무조건 취소 사유가 발생이 됐죠. 그럼 무조건 취소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두 글자로. 기속이에요. 자격 정지는 할 수 있죠. 재량. 등록 취소는 두 가지. 기속도 있고 재량도 있어요. 절치상치. 그러니까 업무 정지는 재량이죠. 지정 취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재량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하야한다 틀렸잖아. 지정 취소.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처분의 절차. 취소 같으면요. 취소 3개 있죠. 취소 같으면은 다 취소하기 전에 청문 실시해야 됩니다. 청문 실시. 청문 실시. 3가지 다. 취소는 다 청문 실시잖아. 그러면 정지는요? 정지는 청문 아닙니다. 의견 진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 말이지. 되겠죠? 자, 마지막에 보고 통보. 어떤 처분에만 보고 통보 의무가 있어요? 자격 취소에만 있습니다. 다른 처분에는 보고 통보 의무가 없어요. 자격 취소의 경우에만 5일 이내에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 통보. 기억하시죠?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5일 이내에 국장 보고 다른 시도지사 통보. 이거 어떻게 암기하죠? 어보통 이렇게. 어보통 이렇게 암기한다고. 다른 처분에는 뭐 보고 통보 의무가 없다. X. 아시겠죠? 요거. 요 표를 여러분들이 딱 바로 이렇게 완성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자격 취소부터 가볼게요. 자격 취소 보시면 누가 합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맞죠? 누굴 대상으로 했잖아.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자격 취소 사유 발생했죠?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기속이니까. 했던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으로 만들면. 자, 이런 경우 있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르다. 자, 자격증은 부산에서 받았다고. 근데 이런 울산 남구에서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누굽니까? 질문 잘 못 들었고. 자격증은 부산에서 받았고 일은 울산 남구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는 부산시장이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울산시장이에요. 다르죠?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울산시장이 처분에 필요한 절차 뭡니까? 취소니까는 청문이잖아요. 청문을 울산시장이 하고 한 후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부산시장에게 통보하면 부산시장이 처분한다고요. 자격 취소를. 되겠죠? 네. 같으면 쥐가 다 하고 같으면은 다 하지. 부산시장이 청문하고 부산시장이 처분하고 같으면. 다르면 이렇게 한다고. 요거 두 개가 서로 바뀔 수 있겠죠, 이거? 이 식으로 바뀔 수 있겠죠? 자, 자격 취소 사유 볼게요. 자격의 취소 사유는 그 암기법. 이제 외웁니다. 어떻게 암기해? 부양지역이잖아요. 부양지역.
암기해야 돼. 이제는요. 뭐 언제? 나중에 암기할 건데 없어요. 시간 없어요. 이제 나중에 서서히 암기하셔야 돼요. 이제 가물가물하게 하지 말고 이제 서서히 암기하셔야 돼요. 부양지역 이 네 개밖에 없어요. 자격 취소. 자, 부는 뭡니까? 부정취득이잖아요. 부정취득하면 당연히 뭐 취소지 뭐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양은 일단 양도가 생각납니까? 양도하면 같이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대여죠. 대여하면 이제 대여한 거나 마찬가지게 생각나야 돼. 대여한 거나 마찬가지인 게 뭐예요? 하게 한 거예요. 하게. 성명을 사용해서 업무를 하게 했다 이 말을 시켰어요. 이름을 써가지고 업무를 해라 이게 시켰다고. 시키기만 해도 취소해요. 빌려준 건 아니에요. 근데 시켰어. 취소해요. 근데 여기 진짜 팔았고 여기는 빌려줬어요. 세 가지 하게 했죠, 양도했죠, 대여했죠. 다 취소입니다. 지는 뭔데? 지 정지 중이에요. 무슨 정지? 자격 정지를 말해요. 자격 정지 누가 받았어요? 소속이 받았잖아요. 소속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뭐 했지? 중개 업무 한 거예요.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하면 안 되잖아요. 업무 했죠? 그럼 취소입니다. 하나 더,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기업의 소속이나 보존이나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됐다고. 그걸 줄여서 뭐라 불러? 이중 소속이잖아요. 정지 중에 이중 소속을 했다. 그러면 취소입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징역. 중요한 거는 이 법 위반 징역이다 이 말이지. 징역을 받긴 받았는데 이 법 위반해가지고 공유중개사법. 그러면 취소입니다. 음주운전 하다가 징역 받았다 어떻게 돼요? 음주운전 하다가 징역 받았다고 어떻게 돼? 취소 안 된다. 또 다르게 또 얘기해 보세요. 또 결격 사유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 당연히 취소 안 되지. 결격 사유자가 된다. 음주운전 징역형은. 근데 이 법 위반해가지고 공유중개사법 위반해가지고 500만 원 벌금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지? 500만 원 벌금. 이 법 위반 500만 원 벌금 어떻게 돼요? 자격 취소 안 되지. 벌금이라며. 징역을 받아야지 자격 취소라니까. 벌금하고 징역하고 다른 거예요. 글자가 다르잖아 지금. 벌금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 법 위반.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다가 500만 원 벌금 받았다. 어떻게 돼? 음주운전을 하다가 500만 원 벌금 받았다고 어떻게 돼? 그냥 뭐 일하면 되겠네, 그죠? 벌금 내고, 그건 결격 사유자가 아니에요. 음주운전 아무리 많이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자가 안 됩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하여튼 그런 관계들을 조금 물어볼 때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시험 문제 풀 때도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읽어보자마자 바로 OX가 나와야 돼요. 두 번, 세 번 읽어볼 시간 없다. 그거는 공부가 좀 덜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보자, 그러면서 보고 할 시간이 없어. 뭘 보고 할게, 지금. 언제까지 볼 건데. 자, 어떻게 암기한다고? 부양지역 암기합니다. 부양지역. 되겠죠? 자, 자격정지도 바로 볼게요.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누가 또 합니까? 자격증 교반 수사가 하겠지. 누구 대상이죠? 소속 대상입니다. 자격정지 사유 발생했죠. 몇 개월 범위? 6개월 범위 안에서. 아무리 많이 팔아도 6개월이다. 자격정지를 할 수 있네. 재량이니까. 이해되지요? 근데 자격 정지에는 자격 취소에 없는 규정이 하나 있다고. 요거예요. 등록관청이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 등록관청이 소속의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알아? 뭐라고요? 괜찮아요. 얘기해 보세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뭘 잘못했길래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임을 알았지? 인장 등록을 안 했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장 등록을 등록관청에 업무기 전까지 해야 되잖아, 소속이. 인장 등록을 안 하면 자격정지 3월이잖아요. 그걸 알아버린 거야.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너 인장 등록 안 했네 그러면서 소속한테 자격정지 3월이라고 처분 내릴 수 있어요? 등록관청이 네 자격정지 3월 이렇게 처분할 수 있냐고? 없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등록관청이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소속이 부산에서 자격증 받았는데 울산 남구에서 일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어디입니까? 남구청이에요. 그럼 남구청이 알았네. 그럼 남구청이 자격정지 못하죠? 그럼 남구청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 통보한다고요. 근데 이때 시도지사는 이제 두 사람이 된 거야. 부산시장이냐 울산시장이냐 이래 된 거지. 그러면 남구청장이 울산시장한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돼요? 부산시장한테 통보해야 돼? 울산시장. 부산시장? 울산시장. 울산시장이 있죠? 왜? 울산 남구가 어디 있으니까? 울산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부산시장한테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도지사는 울산시장인데 울산시장이 그럼 누굽니까? 울산시장이 누구냐고? 울산시장 누군지 몰라요? 누구? 김모식이? 자, 울산시장이 누구냐 하니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때 말하면 시도지사는 자격증 교부가 아니고 사무소 관할이에요. 저기 사무소 등록관청 저 사무소 관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부산시장하고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울산시장이 다르잖아. 그러면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울산시장이 처분에 필요한 절차 뭡니까 여기서는? 의견 진술이잖아요. 자격정지니까.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부산시장이 자격정지를 명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의 정지, 자격정지 사유, 6월, 3월, 6월 이렇게 나뉘죠. 3월, 6월, 6월 범위 안에서 3월, 6월 두 가지. 3월은 안기법이 인성설계예요. 인성설계를 하자 이 말이죠. 인성설계를 하면 여러 가지 많이 주는데 안 하니까는 소 2마리, 개 2마리를 안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안기법이. 이소 이계금, 이소 이계금이 6월이고 인성설계는 3월이다. 이걸 암기하세요. 자격증지도 반드시 한 문제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인장을 등록 안 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사용했죠. 누가? 소속이요. 소속이잖아. 자격정지. 성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 안 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했지. 소속이요. 그 다음에 설명서죠. 설명서에 대해서 소속이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네. 서명 및 날인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할 일이 아니에요. 교부, 보존 이런 거는 다 기업이 할 일이야. 되겠죠? 계약서도 서명 및 날인 안 했잖아요. 4가지. 3월입니다. 구분하셔야 돼. 이소는 뭡니까? 이중 소속이지 뭐. 다른 기업의 소속이나 보존이나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중 소속을 했죠. 그러면 그냥 이중 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6월이죠. 정지 중에 이중 소속은요 취소라는 걸 알아두시고 아까 했잖아요. 취소. 이계는 뭡니까? 이중 계약서겠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자, 소속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어요. 작성할 의무자는 아닌데 작성할 수 있지. 그때 작성했다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돼요. 그럼 거짓기재는 뭐냐? 짝지.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 거짓기재예요. 그러니까 이중계약서 나오면 거짓기재가 생각나야 돼. 바로. 짝지니까. 항상. 거짓기재만 해도 6월이에요. 금이 뭐죠? 금지행위를 말하는 거지. 금지행위는 몇 가지?
10가지예요. 뇌무수거랑 간직상 투시 중. 금지행위 때 다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소속이 쌍방대리 했다. 6월이에요. 소속이 직접 거래했다. 6월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아시겠죠? 자, 됐네. 이소이계금. 네, 됐고. 자, 그래가지고 한 장을, 그래가지고 103페이지 한번 보세요. 10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제일 중간에 보면은 양가로 입은 청문실시라고 있어요. 자, 청문실시, 이거 취소기 때문에 취소는 청문실시 하라 했죠? 청문실시. 그러니까 이 자격 취소는 부양지역 다 예외 없이 청문실시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자격증 반납 통지인데, 자, 자격증에 대해서, 자,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이 자격증 어떻게 집에 가져가면 됩니까? 집에 가져가면 안 돼요. 안 되고, 자격 취소가 된 자는 처분일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자, 반납할 수가 없게 됐다. 왜?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확 찢어버렸거든. 반납할 수 없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래요. 그걸 이제 미반납 사유서라고 하죠. 미반납 사유서에다가 뭐라 적어야 돼?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확 찢었다. 왜? 이러면서 이래 적어야 돼. 근데 거기다가 분실해서 이래 적으면 어떻게 될까? 그제 사유서를 적은 거예요. 그 제일 밑에 보세요. 거기 제일 밑에 관련 제재에 자격증에 대해서 반납 안 했다, 미반납 사유서 제출 안 했다, 그제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래도 얼마인데? 100만 원 이하 중에서 얼마? 30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조금 위에 올라가 보세요. 거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5일 이내에 뭐 어떻게 하랬어요?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랬잖아. 자격 취소에만 이 오보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처분에는 보고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격 정지와 자격 취소. 자, 어디를 봐야 되느냐 보니까 (99페이지) 봐야 되겠네. 자, 99페이지에 보니까는 14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14번. 자, 99페이지에 14번에 보니까 위반 행위에 대한 자격 정지 기준이 3월인 경우로 물어봤네. 우리 3월은 인성 설계잖아. 1번에 보세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했단 말이 이중 계약서다. 2개면은 뭐예요? 2개. 6월이잖아. 자격 정지 6월이죠. 2번에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네. 이게 뭐야? 이게 3월이잖아요. 답이죠.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시에 다른 개업의 소속이 됐다 이 말인데 이거는 무슨 제재를 받을까? 잘 보세요. 다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시에 다른 개업의 소속이 됐대잖아요. 그러면 개업이 이중소속을 한 겁니까? 개업이 이중소속을 하면은 행정처분이 어떻게 돼? 절치입니다. 갑자기 절치를 물어봤어요, 이거는. 자, 4번에요.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 거짓기재. 거짓기재 요거, 이중계약서랑 같은 거죠? 6월이에요. 5번에 거래상의 중요사항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 판단 그르치게 했네. 이건 무슨 행위 한 거야? 금지행위 했죠? 금지행위면은 일단 6월이다. 자격증지 6월에 들어가잖아. 되겠죠? 자, 15번 보세요. 자격 정지에 대해서 틀린 것.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맞죠? 2번.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 대상,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속 대상이 맞고요. 3번에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했으니까 자격 취소 사유 맞네. 4번에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장한테 보고해야 된다. 뭐가 틀린 거 어디가 틀린 거예요? 자격 정지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자격 정지가 들어가면 안 돼 여기에. 자격 취소만. 자격 취소에만 오보통이 됐잖아. 자격 정지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자, 5번에 자격 정지 사유에는 행정 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했죠? 자, 자격 정지에 행정 형벌 1대1 아니면 3대3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어. 어떤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 어떤 경우가 행정 형벌이 병과돼? 저 있잖아. 어떤 경우가 병과돼? 저 중에서 금지행위? 금지행위. 금지행위 보면은 매무수거는 몇 대 몇? 1대1이고 관직상 투시중은 3대3이니까 병과되겠죠? 또 하나 더 있어. 이중 소속이에요. 이중 소속은 누가 해도 1대1. 그러니까 병과되지. 같이 받아요. 소속이 이중 소속을 했잖아요. 소속이. 그러면 자격정지 6월이면서 1대1 받는 거예요. 이중 계약서는 1대1입니까?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중계약서 거짓 기재는 없어요. 행정형벌이 없고 인성설계는 행정형벌이 아예 없어요. 3월짜리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형벌이 자격정지 사유에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면 맞는 거예요. 넘어가 보세요. 자, 16번에 자격 취소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해야 된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개업이 자격 취소 못 받아요? 안 받아요? 개업이 뭔데 그러면 개업은? 개업도 자격증이 있잖아요. 있는 개업은 일단은 자격 취소 대상이지. 자, 개업이 자격 취소를 받았다. 그러면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돼요. 개업도. 누구한테 반납해야 돼? 자격증 교부 시도자에 반납해야 돼요. 마찬가지 사무소 관할이 아니고. 아시겠죠? 자,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네. 그러면 자격 취소 맞죠? 그러면서 1대1입니까? 1대1이에요. 1대1이 아니면 3대3이에요. 자격의 부정취득자는요. 부정취득자는 그냥 자격 취소만이에요. 형벌은 없어요. 땀만 맞추면 되지 뭐. 3대3 나 이거 1대1도 아니에요. 여러분 3대3이라고 생각한 것은 부정 등록 때문에 그래. 부정 등록자는 3대3이지. 맞죠? 부정 취득자는 없습니다. 자, 또 구분하고. 자, 3번에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 7일 이내에 국장 보고 아니잖아. 5일, 일단 5일이에요. 오보통이잖아요. 자, 4번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누가 하는데? 사무소 관할이 합니다. 다를 때는. 그렇죠? 자, 5번에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기간 중에 다른 기업의 소속이 됐다. 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입니다. 자격 취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취소 사유하고 정지 사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같이 나오고 막 그래요. 자, 17번입니까? 자격 취소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액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자격 취소는 이 법 징역이잖아. 그렇죠? 결격 사유자는 되겠다마는 자격 취소는 안 되겠네. 틀렸네. 자, 2번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가 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되고 자격증. 3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 5일 이내 국장 보고 다른 시도사 통보. 4번에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 실시. 5번에 시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맞네, 그치? 자, 오른쪽에 18번이에요. 자격 취소 사유.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자격 취소.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맞죠? 부정 취득자. 니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했네. 대여. 취소죠? 디귿. 자, 이 법에 따라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정기기간 중에 중개업했으니까 취소. 다 취소네,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쉽게 나오잖아요. 자, 19번에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거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 정지 몇 월입니까? 3월 되겠죠? 일단 자격 정지 사유가 맞아요. 옳은 질문이네. 이번에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했다. 이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누가? 개업이에요. 개업이 의무예요. 교부는 소속을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속 개업이 업무정지 3월 받겠지 뭐. 자, 3번에요. 전속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했다. 이것도 누구의 의무예요? 자, 전속 개업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소속은 의무가 아니니까 자격정지 아니고. 개업이 업무정지 3월이에요. 4번에 시장공사구청장이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 정해가지고 자격정지를 할 수 있습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하지. 자, 5번에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월로 할 수 있습니까? 9월을 할 수 없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아까 안 읽었네. 이거 안 읽었죠? 안 읽었네. 자, 자격정지 같으면요. 시도지사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해서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어요. 가중을 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20번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 물어봅니다. 기억, 자격증 대여. 자격증 대여는 뭐죠? 자격증 대여. 대여. 취소입니다. 빌려주면 취소라고, 자격증.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부정취득. 취소죠. 디귿. 둘 이상의 사무소의 소속, 이중소속이네. 이소면은 6월이죠. 자격정지 6월이죠. 리얼, 쌍방대리라 돼 있잖아. 금지행위 했죠. 쌍방대리 뭐 6월이에요. 자, 21번에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소속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데 기업 인장등록을 안 했다. 인장등록 안 했다 그러면은 기업 공인중개사 같으면 나중에 이제 인장등록 안 했으면 업무정지 3월. 소속은 자격정지 3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다 이제 기억이고 기억. 그다음에 니은도 보시면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았다. 업무정지 3월, 자격정지 3월. 디귿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았다. 업무정지 3월, 자격정지 3월. 근데 리을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은 건 업무정지 3월인데 자격정지는 아니에요. 소속이 할 일이 아니니까. 의무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22번에 중개업무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격정지. 1번에 고객을 위하여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 계약서를 내부 작성했네. 이거는 참 잘했네. 이거예요. 참 잘했네. 같은 걸 동일한 거를 내부 작성했다고 참 열심히 하려고 지금 같은 거를 작성했대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걸 작성하면 안 되지. 같은 걸 내부 작성했다니 잘한 거예요. 참 잘했네. 그래서 1번은 자격정지 아니죠. 2번 네. 둘 이상의 사무소의 소속 이중소속이네. 이소면은 몇 월? 6월이죠. 3번에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거짓기재 했네. 거짓기재면 6월이에요. 이중계약서 같은 거니까. 자, 4번에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 완성되기 전까지 확인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 안 했네. 근거자료 제시 안 했다. 몇 월? 3월이에요. 5번에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기에 당해 중개 행위한 소속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 같이 함께 해야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 몇 월? 3월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번까지 볼게요.
자격 취소 사유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구분인데 기억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했다. 이게 나왔네. 하게 했다, 시켰다 이 말이지. 이거 뭐예요?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니은해 보세요. 이 법을 위반했죠. 공인중개사법 위반해가 징역 받았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징역입니다. 요거 취소입니다. 이거 거래 내용 거짓 기재입니까? 이건 자격정지 6월 되겠고요. 리얼 중개대상물 매매업 금지행위했네. 몇 월? 6월이에요. 6월이죠. 자격정지. 다 맞습니까? 다 맞게 냈네. 그래. 이런 식으로 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를 조금 보고 싶게요. 등록 취소 105페이지. 요약집 105페이지 보시면 등록 취소라고 나오죠. 자, 보세요. 자, 등록 취소인데 등록 취소는요. 다른 말로 뭐라 부릅니까? 기속이다. 필요다. 절대적 등록 취소는 반드시 취소가 되는 거죠. 끝이 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기속이고 필요죠. 필요. 그래서 이 절취하고 상취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절취안기법이 약간 개정이 돼서 절취안기법이 수정됐는데 어떻게 암기하죠? 사부가 결석하는 바람에 몇 등 했어요? 2등 했죠. 그래가지고 소 2마리하고 양이 갑자기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5마리로 늘었다 이 말이야. 5양이 됐어요. 5양이. 이소 5양 정지 2회. 양이 5마리로 늘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사는 뭐야? 사. 개인인 기업이 사망하거나 법인인 기업이 해산한 거예요. 그러면 등록 효력이 소멸되면서 바로 취소입니다. 부정 등록이에요. 부정 등록이랑 같은 말이 뭐야? 거짓 등록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맨날 부정 등록만 하다가 막 갑자기 거짓 등록이 나오니까 거짓 등록이 뭐냐 이러면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결격 사유. 결격 사유 몇 가지입니까? 13가지잖아요. 결격 사유 13가지 구분했죠. 13가지로. 그 13가지 중에서 절취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걸 적어놨어요. 자, 안 되는 거 보세요. 결격 사유인데 등록 취소 안 되는 경우 첫 번째가 미성년자. 취소할 등록증이 없잖아. 등록 취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중이란 말은 소속이 자격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소속도 등록증 없죠? 취소 안 되지. 그 다음에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은 이미 등록이 취소가 됐으니까 더 취소할 등록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폐업 업무정지 중 이 말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다음 폐업한 거예요. 이미 폐업을 했으니까는 또 취소할 등록증이 없네.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들 그 사람들이 결격 사유자죠. 그 사람들도 등록증이 없잖아. 그러니까 등록 취소 안 되고 마지막에 결격 사유자가 있는 법인 여기까지만 나오면 법인이 결격 사유자로서 등록 취소되는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 해소라는 말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결격 사유자가 안 되기 때문에 등록 취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유들은 제외죠. 제외. 등록 취소가 안 된다고. 그럼 여기에 없는 거 있죠. 결격 사유 중에서 여기에 없는 사유들은 등록 취소됩니다. 어떤 거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여기 없는 거. 결격 사유 중에 여기 없는 거. 피성년 후견인. 개업이 일하다가 피성년 후견인 됐죠? 결격 사유 됐죠? 등록 취소입니다. 그렇죠? 피한전 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자. 그 다음 또 수용자 2사람. 수용자 2개 있죠? 다 취소입니다. 또 개업이 자격 취소가 됐단 말이야. 개업이 자격 취소가 됐죠? 그럼 결격 사유자로서 등록 취소. 결격 사유자 이걸로서 등록 취소.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쭉쭉 넘어가서 여기 없는 것 중에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다. 개업이.
그러면 등록 취소입니다. 격리 사유자로서. 거기까지예요. 되는 게, 취소가 되는 게 있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되는 거 있고.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2등이 뭐야, 2등? 2등. 이중 등록이잖아요. 등록을 2번 한 겁니까? 등록을 2번 했다. 남구에 등록하고 북구에 등록했다. 어느 게 취소가 돼? 둘 다겠지? 좀 늘었어요. 옛날에는 막 뒤에 거 그러고 막. 좀 늘었다 실력이. 이서로 이중 소속입니까? 누가 이중 소속한 거예요? 누가? 걔요. 옛날에는 막 소속 그러더만. 늘었네. 자, 대답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죠? 네. 5 이게 이제 신설된 거잖아요. 5배 초과해가지고 보조원 고용한 거야. 5배를 초과해가지고 보조원 고용했는데 뭐에 5배냐 하니까 개업하고 소속의 합한수래요. 개업하고 소속의 합한수에 5배를 초과해가지고 보조원 고용했대. 개업이 1명이고 소속이 1명이죠? 그러면 2명이잖아. 2명의 5배면 몇 명인데? 10명까지는 돼요. 보조원을. 11명은 안 된다. 5배를 초과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신설됐어요. 10월 19일부터 시행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부에 들어가니까 이거 시험 문제 물어봐요. 요번에 이거 물어봤습니까? 혹시 뭐 시험 모의고사 때?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다던데? 안 물어봤나? 지평이 물어봤어요? 자, 하여튼 되겠죠? 5배 초과 5. 그 다음에 양이 뭐냐? 양. 양은 등록증, 성명 또는 상호 사용해가지고 중개 업무를 하게 양도 돼요. 아까 부양 할 때 그 양이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상호만 들어갔지? 등록증이니까. 그 다음에 정지? 정지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개업이 업무 정지 중인데 중개 업무 한 거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취소. 2번째도 물어봐요. 자격이 정지 중인 소속으로 하여금 그 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했네. 개업이. 괜찮다. 이래라고 시켰어요. 시켰지? 그러면 그 개업은 등록 취소입니다. 시키면 안 되지. 정지 중인데 왜 일을 시켜? 그러니까 개업은 취소가 되고 정지 중에 일한 소속은 어떻게 돼? 자격 취소지 뭐. 둘 다 집에 가야 돼. 자, 2회는 뭔데, 2회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받았어요. 거기다 플러스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했다. 결과적으로 업무 정지가 몇 번? 3번. 삼진아웃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암기해요? 다시 사부결 2등, 이소 오양 정지 2회 이렇게 암기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조문 순서 그대로예요. 희한하게. 제가 원래 처음 만들 때부터 조문 순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 딱 요 자리에 들어가요. 희한하죠? 이 5배 있잖아요. 이게 이 조문이 요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요. 밑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원래 조문 만들 때. 새로 신설되면서. 근데 여기 딱 집어넣었네. 희한하게. 내 암기법을 보고 만드는 건가? 그래서 얘가 이 조문 그게 5의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호, 5의 2호. 1호, 2호, 3호, 4호, 5호, 5의 2, 6, 7, 8, 9 이렇게 되어 있어요. 6, 7, 8. 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시로 가볼게요. 상비적 등록 취소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요거는 재량입니까? 임의적이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법이 어떻게 해? 기사, 네, 길게 발음해요. 버스 기사니까, 버스 기니까. 기사 누가? 임겸유기가 속이게 손금을 몇 회 봐줬다? 3회를 봐줬다 이 말이야. 손금 3회. 아시겠죠? 기. 등록 기준 미달이에요. 기. 등록 기준 미달. 기. 이사는 이중사무소. 이사. 이중사무소죠. 임. 짝지잖아. 임시중개시설물. 겸. 법인의 겸업 위반. 6.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월 초과 휴업. 이 속이 어렵다. 이 속은 전속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전속기업의 4가지 의무 중에서 3번째 의무. 정보공개 하랬잖아요. 정보망에다 또 일간신문에다가. 안 했지.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했지. 2개 중에 한 가지 위반해도 상치입니다. 2개는 거래계약서 개업이 작성했지요. 그러면 이중계약서 작성했다. 거짓기재했다. 다 상치고. 그 다음에 이 손이 뭔데, 손? 이 손이 나올 때마다 손해배상 제일 연습해요. 항상 이건 손이 잘 안 돼, 손이. 이 손은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보증 설정을 안 한 거예요. 업무기 전까지. 그럼 상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 10가지. 매무수거 간이상 투시종. 개업이 하니까 상치고, 아까 소속이 하니까 자격정지 6월이었잖아요. 자, 3회.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중지 또는 과태료 받았죠? 이 상태에서 업무중지 또는 과태료 한 번 더 나왔지. 그럼 총 4번이 나오는 거지. 4번이 나오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잖아. 업무정지 한 번, 업무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 이래 나왔죠? 3번, 3회 이상 나왔죠? 여기서 과태료 이래 나와주면 뭐가 돼? 상치예요. 한 번, 2번, 3번, 4번 나왔지. 여기에 업무정지에 나오면 업무정지 3주 나오시야. 절치로 가요. 누적돼가지고. 아시겠죠? 요거. 자, 어떻게 암기한다? 예, 기사, 음겸육, 속이개, 손금 3회 이렇게 암기했어요. 자, 그래서 등록 취소 한 장 넘겨가세요. 108페이지 한번 보세요. 108페이지에 보면은 양가로 3번에 보면은 청문 실시라고 있습니까? 청문 실시다. 왜? 취소기 때문에 청문 실시해야 되겠지. 근데 절치상치 사유 중에서 청문하지 않는 경우 딱 한 가지 사망해산. 이것도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청문에서 이거 물어볼 그 사람이 없네, 그죠? 사망해산. 자, 등록이 취소가 되면 등록증 어떻게 해? 반납해야 돼요. 또 집에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 처음 받는 날부터 7일은 7반납이에요. 등록관청에 반납하겠지. 자, 등록증 반납해야 되는데 법인 회사이다 그러면 누가 반납해야 돼? 법인 회사이다 그러면 대표자 이었던 자가 반납해야 되겠지. 그래서 반납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 얼마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중에서 얼마일까? 이거 50이에요. 30 아니고 50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풀어볼게.